국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 NGO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NGO들과 협의하면서 후원해 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 한 50여 년 동안 우크라이나 활동을 전개하고 계셨고, 그 터위에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대신 우크라이나 통일그룹 회장으로 23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평화대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삶의 내용은 먼저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 문선명 총장님을 롤 모델로 삼고 제 스스로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갈등과 투쟁이 없는 평화는 곳이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내용 가운데 개인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국가를 이뤄서 인류 사회를 이뤘던 내용이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발생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기원은 개인의 몸, 마음 통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활동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좌익도 아닌 우익을 아우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중고등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특별히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런 모든 활동하는 가운데 이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는 속에서는 지속성이 없을 거라고 항상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도 하는 내용도 하나의 평화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 터위에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우크라이나를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또 교육하는 활동도 또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UPF 활동은 우크라이나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우크라이나 평화협회입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초대 대통령이 미스터 크라츠크 전직 대통령이 거기에 회장으로 계시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제적인 행상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초대하고 저희들과 아주 가깝게 한 15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힘이 됐고, 그 터위에 유럽과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쟁이 대등한 입장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는 입장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군사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산주의의 패권주의가 다시 한번 지금 불을 지피는 입장에 있어서 이 서방과 민주사회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안에 정복을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협약을 했다는 공문이 나왔다는 걸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국제 정권과 패권주의를 중심 삼고 야기되는 그 새로운 불씨가 이 민주사회가 가만히 있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그런 내용을 또 한번 우리 한국 한반도를 짚어볼 때는 이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중심 삼고 호시탐탐이는 한국을 노리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또 위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전쟁을 통해 이 서방에서 다시 한번 구공산권의 그 패권주의 정신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되는 내용이 이번 전쟁을 통해 서방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아마 쉽게 생각하길 내용은 아마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신 크리초프, 전직 헤비급 권투 선수 챔피언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키예프만 복구 작업이 70빌리언 유로, 그 한국 돈으로 10조 정도가 키예프만 복구하는 데 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을 놓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 것 같고요. 또 거기다 플러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전쟁에 의해서 이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이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의약품과 또 의료팀들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심리학적으로는 국민들의 그 정서를 좀 이렇게 교육해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그 바람을 불 수 있는 UPFO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 NGO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오셔서 우크라이나 NGO들과 협의하면서 후원해 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3월 달에 우크라이나 대신 폴란드에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을 또 찾아갔고 또 거기서 피난민들이 넘어오는 모습을 보고 또 피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쟁 이후 한 70년 만에 지금 경제대국으로 일으켰던 이 저력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UPF 평화대사분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대사분과 교류하면서 그런 저력과 그런 지혜를 도와주신다면 우크라이나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평화 세미나도 지금 단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의미는 이 공산권과 패권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이 평화 전략, 서방에서의 생각하는 그 관점, 또 특히 한국의 한반도, 지금 러시아와 미국도 서방도 생각하는 내용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분들이 계획하는 내용이 한국을 롤모델로 해서 휴전협정을 맺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이 철수할 있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전에는 서양의 분단 국가는 동독과 서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약에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서우크라이나 아마 동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많이 닮을 걸로 해서 같이 토론될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UPF 평화대사분들과 최근에 지금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친구들과 그분들이 친인척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2-3번 이상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로켓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폭파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친인척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무 대처할 수 없는 내용, 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량 학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마 지금 울분을 지금 참고 있는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평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입장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랄까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건 것을 명확하게 국제사회에서 구분을 져주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구분 지어주지 못하는 내용이 우리 우크라이나 평화대사로부터 듣는 아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UPF 세계 본부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은 정확히 포지션을 정해 주시는 내용이 전 세계 UPF 회원들에게도 명확한 논지와 방향성에 정해지지 않는가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결정을 해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내용이 오늘 UPF에서 평화의 대사로서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단체를 중심 삼고 우크라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내용은 그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또 온순하고 또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 힘의 동기는 어디서 오느냐? 전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적재성, 국가에 대한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구공산권 속에서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민족 구성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탄생했고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러시아에 계시고 러시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희박했습니다. 오렌지 혁명과 마이단 혁명과 이 전쟁 혁명. 이 세 혁명을 통해서 본인들이 각오하기를 지금부터는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 하는 그런 결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의식 교육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중심 삼고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사상과 그 내용을 교육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이 될 때 젊은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 이 문화권들을 한데 어울러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은 오늘 UPF에서 얘기하는 이 두익 사상을 중심 삼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한학자 총재님은 항상 지구촌의 걱정을 하시고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젊은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미래의 젊은 지도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념에서 평화를 논할 때 지구 평화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인터뷰하면서 또 인터뷰하기 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문 총재님의 근본된 평화에 대한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저 스스로가 우크라이나에서 23년 동안 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었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어떤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에 대한 내용과 또 미래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이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한국의 UPF 회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